조선일보는 애플이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509억 달러로 애플의 기업 가치는 국내 총생산 GDP 세계 7위인 프랑스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인데요. 인공지능, 이른바 AI 개발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신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까지 말만 들어도 근사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라면 여러분은 투자 매수 버튼에 손이 갈까요? 요즘 시장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구글 챗봇 바드에게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주식 투자가 뭘까요? 알려주세요. 주식 투자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의 단순한 대답처럼 주식 투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하늘로 날아다니는 엔비디아를 사든 G7 국가 프랑스도 통째로 제껴버리는 괴물 애플을 사든 아님 싼맛이나 혹시 대박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카드라트 뽀잡주에 손을 내든 결국 주식 투자는 내가 매수한 후 다른 매수자에게 더 비싸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남기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이 지금 미국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거대 세븐 우량주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삭줍기 하듯 줍줍해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도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 이들 우량 기업들은 적어도 매수 후 다른 매수자에게 더 싼 값에 매도하여 손실 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고요. 언제 기업이 언제 밥값을 하고 주가를 올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량 개별주 몇 개보다는 나스닥 우량주 100개 기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이유고요. 같은 ETF라도 하락 변동성과 상승 변동성에 따라 보통맛 QQQ, 매운맛 QLD, 그리고 3배짜리 아주 매운맛 TQQQ로도 선택할 수 있고요. 무슨 맛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보통맛과 아주 매운맛으로 반반 주문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미국 시장에 너도나도 덤벼드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자본주의 심장 미국 시장은 게임의 룰도 공정하고 국내 시장처럼 개인들 덩쳐먹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선진시장 미국은 신흥국 시장 수준인 국내보다 제값 주고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물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어보려고 유튜브 주식 방송 뒤적거리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보는 건지 유튜버들이 여러분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오늘은 매일매일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랍시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다 접어두고요. 3분만 집중하면 주린이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주식의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실전 매매 방법을 두려움과 탐욕의 투자 감정에 대입하여 짧게 공유합니다. 제가 가장 이해 쉽게 여러분 5일마다 열리는 장날 아시죠? 장날에 아침 일찍 나가지 않고 해 떨어질 때 나가봐야 공산품, 축산품, 채소 가릴 것 없이 돈 되고 싱싱한 물건들 딴 놈이 다 매수해가고 쭉쟁이만 남는데요. 쭉쟁이가 남았을 땐 두 가지입니다. 잘 고른 쭉쟁이도 가격 급등으로 날아갈 수 있거나 역시나 쭉쟁이는 그저 쭉쟁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나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장날에 아침 일찍 나가서 눈도장 찍고 장이 끝날 때까지 시장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누가 사가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아닌지 이런 거 백날 째려보고 분석해봐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요. 좋은 물건을 원래 사려고 했던 가격이 되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22년 작년 한 해를 봐도 그래요. 주가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보하고 하락하다가 망할 것처럼 급락을 거듭하다가요. 다음 날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또는 불과 최근 3개월 동안 작년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신고가를 찍는 거 보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상승장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매수 가격을 흥정할 시간을 시장이 안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저것 간보지 않고 그냥 화끈하게 매수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기업을 무조건 싼 가격과 원하는 시기에 항상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공정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판 워런 버핏이라 불리우는 테리 스미스를 아십니까? 2010년 설립된 이후 연평균 2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테리 스미스 펀드도 가장 좋은 주식을 공정가격, 즉 싸지도 비싸지도 않는 적정 가격에 매수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 가치 대비 저렴할 때는 더 많이 매수하는 거죠. 주식 장기 투자를 외치면서 주식이 바닥에서 이만큼 상승했다고 아직 버블이 터지지도 않은 이번 상승장은 다이하고 언제 다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다음 대세 상승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두 주씩이라도 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시는 상단에 옆으로 편안히 누워 자고 있는 빨간색 차트 좀 보세요. 저렇게 깊은 숙면에 빠져있는 조정 차트에서는 1달러는 고사하고요. 1센트 뛰기에도 서로 눈치 보며 매수의 버튼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등하거나 거품이 묻어 날아가면요. 아래 초록색 차트처럼 1달러가 아니라 10달러가 올라도 기어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매도의 탐욕과 더 떨어질 것 같은 매수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지극적인 정상적 내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판에서 돈을 제대로 벌려면요, 내구조는 달라야 합니다. 대중적인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의 투자 아이디어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1년 365일 시장을 하루도 떠나지 않은 채 천천히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해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투자 사이클에 따른 투자자의 감정 변화인데요. 중앙의 파란색 기간을 보세요. 22년 1년 내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시장 매크로 환경과 상관없이 공정가격이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매수, 그리고 그 기준점보다 더 하락할 땐 당연히 더 많이 매수했어야 합니다. 왼쪽에 21년 노란색 기간을 보시면요. 저금리 유동성이 밀어올린 증시가 역사적 최고점 유토피아에서 버블이 터진 후 하락세로 돌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주가 하락을 걱정만 하고 쭉쭉 빠지는 가격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부정까지 했지만 이미 주가는 두려움과 디프레이션 단계까지 내려옵니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패닉과 백기투항의 감정에서도 도망가지 말고요. 디프레이션 감정이 와도 초록색 화살표처럼 더 비중 있는 피라미드식 매수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좌절과 디프레이션 감정은 상당히 옆으로 지속되며 우리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마지막 개미털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지금 같은 상승장은 어찌하냐고요? 상승세를 지켜만 봐도 스릴 있는 충분한 물량을 보유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기준점에서 피라미드식 상승식 매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월가의 기관들과 세력들도 아직 충분한 매집 물량을 하지 못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주로브 청취자 여러분, 연초 이후 인공지능 붐이 쏘아올린 기술혁명은 분명 주가의 희망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만약 내년 초 금리 인하에 주가가 안도감을 확인하고 다시 옵티마이즘으로 온 후 엑설런트한 가격을 넘어 이제는 상승과 두려움 그리고 유포리아의 최고 단계가 다시 오면요. 슬슬 하락을 대비한 전체 또는 부분 매도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산가치 훼손이 적은 배당주로 선수를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하면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